선생님들은 아로마 심리를 왜 배우세요? 전 처음에 시작은 재밌어서 배웠어요. 재밌을 것 같아서 배웠어요. 예, 선생님들은 아로마, 일단 제 수업을 대충 들으셨으니 아로마 심리는 왜 배워야 될까? 사실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생각나시면 올려주세요, 선생님들. 힐 박사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세계적인 팬데믹이 지금 다들 힘들어하고 있는데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그랬더니 발양을 많이 하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면역력, 먹고 발라서 면역력 좋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이 불안과 공포 뭐 이런 거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엄청 나잖아요. 그래서 스트러스 계열, 아니 나무 이파리 계열, 우드 계열 뭐 이런 것들 골고루 해서 발양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심리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는데, 우리가 아로마 쓰는 이유는 뭘까? 왜 우리가 세상에 좋은 게 그렇게 많은데 굳이 아로마를 써야 할까?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어요. 왜 아로마일까? 이 시국에 우리가 왜 아로마를 공부하고 있고 왜 아로마를 쓰는가? 사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제가 오프라인 수업 오시면 꼭 여쭤보거든요. 세상에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왜 아로마를 배우러 오셨어요? 라고 되게 많이 물어봐요. 사실 제가 누누이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지만 몸에 좋은 건 넘치고 흐르지만 내 마음을 다스려주는 건 없어요, 선생님들. 근데 그게 유일한 게 이제 아로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로마를 쓰는 건데, 그러면 몸에 좋아서, 아토피에만 좋아서 라면 굳이 아로마를 쓰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아로마를 쓰냐면 이게 내 마음을 취하기 때문이에요. 힐러선이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연구 논문 중에 이런 게 있었대요. 몸이 많이 아프신 분들한테 약을 아무것도 안 주고 남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줬더니 이 사람들이 건강해지더라 라는 논문이 있었대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게 가능한가? 보통 사람들이 자기 몸이 아파지기 시작하면 되게 이기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몸 먼저 챙겨야지. 지금 네가 네 코가 석자인데 지금 뭐 하고 있느냐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힐 박사님이 그 말씀 하시는데 되게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이런 느낌이었어요. 아, 그냥 사업 열심히 하라는 얘기인가 보다. 뭐 이런 얘기 처음에 들렸다가 이걸로 끝나지 않고 저는 이 여운이 되게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마음 한쪽이 좀 행복해졌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내가 이 일을 돈 때문에 하는 건 아니구나. 그냥 아로마가 좋아서만 하는 건 아니구나. 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걸 좋아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똑같으실 것 같고요. 그 이유가 남을 도와줘서 오는 행복감이 있어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누구는 남을 도와주는 것도 되게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기적인 행동이에요. 왜? 그럼 내가 행복해, 내가 좋아지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나 기분 좋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건강해지고 저 사람이 좋아지면 내가 불행해지거나 내가 몸이 더 아프거나 그런다면 아무도 안 할 거예요. 그쵸? 근데 저 사람이 건강해지고 그니까 저 사람이 건강해지는 걸 보고 내 기분이 좋아지면 나는 다시 몸에서 기분 좋은 호르몬이 막 나올 거라고요. 일종의 그 사랑하는 호르몬처럼. 그냥 연애할 때 여러분 보약을 먹어서 얼굴이 광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연애할 때 어른들 말씀하시잖아요. 예뻐진다고. 근데 내가 그때 연애할 때 생각해 보시면 딱히 뭐 약을 먹는 것도 아니고, 잠은 진짜 연애할 잠 진짜 못 자죠. 그래서 밤 통화하고 뭐 늦게까지 데이트하고 뭐 이러면서 잠도 못 자고 심지어 밥도 잘 못 먹고, 그런데도 얼굴에 광이 나는 건 이 사람이 행복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아로마를 권하는 건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고, 그러면 여러분이
예뻐지고 건강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힐 박사님 전화 미팅이 참 저는 감동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행복해지고 건강해지기 위해서 아로마를 더 많이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아로마를 나눠줘야겠다, 뭐 더 많은 것들을, 지금은 더 많은 것들을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로마를 쓰는 거예요. 남을 도와줄 수 있어서 플러스 이 행복감을, 내가 도와주고 싶지만 내가 어떤 상태에서 내가 상황 때문에 남을 도와줄 수 없거나 아직 그런 내 코가 석자라 아직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럼 그러신 분들은 행복해질 수 없는가?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로마가 내가 힘들 때, 내가 좀 스트레스 받을 때, 이럴 때 아로마가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나한테 행복감을 주고, 그래서 나를 건강하게 해주는 거. 그래서 아로마 세라피 기본은 발향이라는 거, 이거 정말 다시 오늘 한번 다시 예,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힐 박사님은요, 도테라에서 아로마 과학과 아로마 총책임자시고 의학 박사세요.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창업주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오빠예요. 근데 그 오빠가 오늘 나와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좀 울림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냥 뭐라 그러지, 도테라는 아로마의 품질이 좋아서만 제가 도테라 사업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도테라 문화가 주는 그 감동, 도테라의 정신이 주는 그 만족감, 이런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로마 도테라를 쓰시는 여러분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쓰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뭐 세상에 뭐 아로마 오일 많잖아요. 도테라 것만 아로마가 있는 건 아닌데 왜 도테라를 쓰냐? 물론 품질이 중요하고요. 품질이 남다르죠. 실박사님도 그러더라고요. 도테라 건 다르다라는 말씀을 몇 번 하셨는데 그거 플러스 저는 도테라의 문화라고 생각해요. 도테라 문화는 그냥 뭐라 그러지? 그래서 컨벤션 영상 있으면 한번 돌려보세요, 선생님들. 도테라가 주는 그 묘한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나눔하는 것도 그렇고 소싱하는 것도 그렇고 사회적 기업으로서 자리매김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반성과 뿌듯함이 오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보시면 그러실 거예요. 저는 처음에 아로마를 쓰면서 그냥 아로마가 아토피 효과가 있고 아로마가 내 질염을 잡아주고 이거에 꽂혀서 처음에 아로마를 쓰기 시작했다가 도테라 컨벤션을 가서 도테라가 미국, 한국 도테라 코리아 말고 미국 본사에서 만든 영상을 보면서 제가 울었어요. 제 눈물이 많기도 해요. 네, 눈물이 많아요. 눈물이 많은데 그걸 보고 눈물이 나면서 되게 벅찬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가슴 벅찬면서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저절로 나오는 그러면서 저는 그때 이후로 도테라 컨벤션은 거의 빠지지 않고 다녔는데 갔다 오면 뭐 직급 인증도 하고 뭐 신제품도 배우고, 물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 신제품 배우는 시간인데 그걸 배우는 거 플러스 도테라 문화, 이게 보면 볼수록 참 사람을 감동스럽게 만들고 제가 이 일을 계속하게 하고 제가 아로마를 계속 쓰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전반적인 아로마라는 거와 연관된 문화인 것 같아요. 아로마라는 게 내가 쓰면서 먹든 바르든 향을 맡게 되고 그 향이 내 마음을 치유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로마를 생산하는 도테라라는 회사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게 하는, 사람들을 전반적으로 행복하게 해주는 문화를 가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도 오늘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아로마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했어요. 그게 단지 내가 직급을 더 가고 이거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아로마를 전파하면서 행복감을 느끼면 좋겠고, 아로마를 잘 써서 건강해져서 행복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그래서 저는 그래서 우리가 아로마를 쓰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이 밤중에 이 밤중에 시간을 내서 제 라이브 방송을 챙겨 보시는 것도 저랑 같은 취지가 아닐까. 단지 재밌어서만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거의 빠지지 않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단지 제 라이브 방송이 재밌어서만은 들어오시는 것 같지는 않고요. 뭔가 배울 게 있고, 이걸 배우는 게 행복일 수도 있고요. 배운 걸 나누는 것을 행복으로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사람들이 행복을 갖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들이 어떨 때 가장 행복한지 이걸 좀 찾았으면 좋겠고요. 그 찾는 과정이 아로마가 도움이 될 거예요, 선생님들. 그래서 내가 지금 사는 게 행복하지 않다거나 사는 게 무료하다거나 뭐 이런 사는 게 좀 힘들다거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루에도 사람 생각이라는 게 몇 번씩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는 사는 게 좀 지루했다가 점심때 바쁘니까 사는 게 좀 힘들었다가 실 박사님 강의 그 전화 미팅 하고 나서는 사는 게 보람찼다가 라방하기 전에 살짝 오늘 라방 쉴까? 라는 생각이 잠깐 스치고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내 감정은 하루 종일 너를 뛰잖아요. 이런 너를 뛰는 감정에서 내 너를 뛰는 감정이 이상한 애로 새지 않고 그냥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는 게 아로마가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로마를 책으로 배우시든 뭘로 배우시든 간에 힐 박사님은 이런 것도 있었어요. 논문도 중요하고 공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진 임상, 여러분들이 가진 체험, 이것만큼 소중한 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은 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로마를 쓰신단 말이에요. 책에 나오는 효과가 쭉 있어요. 화학적으로 봤을 때 효과가 쫙 있는데 사람마다 저마다 다른 효과가 나요. 왜 라벤더를 받았는데 누구는 생리통이 없어지고 누구는 소화가 잘 되고 누구는 잠을 잘 자고 누구는 피부가 좋아지고 왜 다를까? 그 질문도 나왔거든요. 오늘 실라사님과 Q&A 시간이어가지고 왜 사람마다 다른 효과가 나올까 아로마는. 그래서 아로마가 소용이 없는 거 아닐까 이런 얘기를 할 때 힐 박사님 말씀이 그래서 아로마가 훨씬 더 매력이 있는 거고 훨씬 더 효용 가치가 있는 게 아닐까 싶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약이라는 건 특정 증상이나 상황에 맞게 몇 가지 화학 조성이 몇 가지 안 되는 걸 쏟아붓는 거라서 확실히 그 효과가 나지만 아로마는 워낙에 화학 성분이 다양하게 많기 때문에 어떤 성분이 나한테 어떻게 꽂힐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임상 하나하나가 논문보다 소중하고 여러분의 경험 하나하나가 이게 사소한 게 아니라 진짜 귀중하고 되게 실질적인 자료가 될 거다 뭐 이런 식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보면서 제가 아로마 심리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말씀드린 거 이거였거든요. 아로마 심리를 배우면 상대방한테 어떤 아로마를 권할 때 이 사람 좀 더 잘 맞는 아로마를 권할 수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으로 아로마를 심리를 배웠고요. 여러분들도 뭐 비슷한 생각을 갖고 배우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나한테 아로마 심리를 얼마나 적용을 할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고 뭐 늘 생각은 하지만 전 늘 유지어터라고 말을 하지만 그쵸? 제 살은 어느 이상은 안 빠지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의지박약이죠. 그러면 내가 이 의지박약인 나를 위해서 나는 어떤 아로마를 쓰나. 사실 저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 감정오일 매일 한 방울씩 넣고 발향을 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릴 때 저도 해요. 하기는 저도 해요. 근데 제가 3일을 잘 못 넘겨요. 똑같은 거 3일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나한테는 어떤 아로마가 맞을까 뭐 이런 생각을 오늘 했었어요. 이 사람 임상체험이 정말 정말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임상체험도 중요하지만 내가 가진 임상체험도 되게 중요하고요. 내가 누군가한테 뭔가를 나눴을 때 임상체험이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웬만한 논문 10개보다 내가 느낀 임상체험이 훨씬 더 강력하고요. 그 다음에 내 파트너가 느낀 임상체험이 논문보다 확실해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네, 논문 아무리 들이밀어도 남의 얘기잖아요. 남의 얘기. 근데 이걸 내가 느끼면 이건 내 얘기가 돼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가 열이되는 느낌. 믿어진다 그러나 이렇게 솔직히 아로마를 처음 쓰시는 분들 중에서 아로마의 효과를 믿고 매진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처음에 스폰서님이 아로마를 권했을 때 아로마 컨셉을 들어보니 너무 좋다. 그러니까 난 이걸 아로마를 써야 되겠다라는 이렇게 삘이 딱 오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전 안 그랬거든요. 그래 뭐 세상에 좋은 거 많은 거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전공이 간호학이고 지금 제 일대님이 시아버님이 병원에 중환자실 계시고 병원 3일 본다라고 얘기하죠. 이상 자기가 뭐 해줄 게 없냐고 발 동동동동동동 구르는데 옛날 같으면 제가 뭔가를 하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저 아무 얘기도 못했어요. 왜냐면 코로나라 들어가지를 못하는데 중환자실에 보호자가 뭘 하겠냐고. 그러고서 많은데 되게 무력감을, 물론 내가 그분을 살려낼 수는 없어요. 되게 많이 무력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로마라는 게 참, 그죠? 누워 계신 분은 혼자서는 바를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니까 누군가가 발라줘야 하고, 그래서 오는 여러 가지 플러스 요인들이 있지만, 그래서 오는 제약들이 좀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그 임종을 맞으시는 분 가족이 임종이 맞으시는 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내 가족이 내 엄마가 임종을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아로마가 있어서 손 마사지라도 하니 손을 만질 수 가는 그 순간까지 내가 엄마한테 뭔가 해줄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했다라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얘기 하시면서 막 우시는데 같이 울었거든요. 그리고 뭐 그분을 이렇게 물론 좋아지시는 분들도 계세요. 힘들다가 좋아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끝까지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돌아가신 분한테 되게 중요하지만 살아있는 남은 사람들한테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로마는 내가 누구한테 뭔가를 해줘서 오는 어떤 뭐라 그러지? 심리적인 충족감? 이거를 주기엔 정말 더할 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아로마를 쓰시면서 되게 많은 걸 느끼시고 체험을 하실 텐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파트너님들, 여러분의 지인들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아로마를 그런 어떤 도구로 사용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아로마를 발라주는 건 내가 누구한테 발라주는 거잖아요. 사람한테 터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친구가 많이 힘들 때 옆에 손을 이렇게 살짝 잡아주는 거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위로와 위안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픈 사람 몸에 뭔가를 발라줄 수 있다는 거, 힘든 사람 손에다가 뭔가를 발라줄 수 있다는 거 이것만으로도 받는 사람도 행복해지고 나도 굉장히 큰 사랑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로마가 더 시너지가 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로마를 쓰시다가 이제 참사랑님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뭐 몸이 휘청휘청 하고 계시는데 제가 아로마를 쓰면서 느꼈던 제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저는 솔직히 아로마를 많이 못 써요. 많이 쓰면 저는 바로 간지럽거나 바로 이렇게 뭔가 발진이 올라오는데
지금 생각해도 참 특이한 게 제가 사업 초기에 8단계 마사지가 좋아서 사람들이 맞고 나서 이렇게 이게 막 개운하고 행복하고 이렇게 누가 자기를 만져줘서 오는 그런 어떤 뭐라 그러지 그 쑥스러움 플러스 감동 이런 표정을 보는 게 너무 좋아서 제가 아로마 마사지를 미친 듯이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 지금 그렇게 하면 과민 들 거예요. 그럼 그 차이는 뭘까? 하루에 미니멈 3명에서 맥시멈 6명까지 2달 동안 거의 주말도 쉬지 않고 사람한테 오일을 발라줬었거든요. 근데 나는 왜 과민이 안 떴을까? 저는 그때 한 방울만 하지 않았고요. 아로마병을 뿌렸어요. 그럼 최소한 5-6방으로 나오거든요. 나는 왜 과민이 안 떴을까? 전 지금 생각해보면, 오늘 생각해보니, 제가 행복해서였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아로마를 많이 쓰면서 잘못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할 때, 아로마를 쓰는 게 좀 심드렁해질 때, 남을 발라주는 게 좀 힘들 때, 이럴 때 과민 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지금 개인적으로. 그래서 나는 내 그 마음가짐, 심리에 굉장히 많이 좌우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심지가 굳지를 못하구나. 그 어떤 그 순간의 감정, 이거에 되게 많이 휘둘리는구나. 이런 깨달음이 오늘 오더라고요. 신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로마를 사람들한테 전하거나, 발라주거나, 하다 보면 힘드실 때가 있어요. 왜 없겠어요? 일일이 해줘야 되는데 그럴 때 선생님들이 행복하신가 그걸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참 좋겠어요. 저는 그때 진짜 너무너무 행복해서 우리 애들 어때 어렸거든요. 밥 차려주는 것도 까먹고 밥 차려주는 것보다 8단계 마사지 해주는 게 더 기분이 좋아서 짜장면 시켜주고 얘들아 대충 먹어 알아서 먹어 이러고 저는 사람들 마사지 해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되게 싫어했어요. 우리 엄마는 사람들 불러서 아로마를 자기 돈으로 사서 공짜로 발라주고 심지어 아프다 그러면 그냥 주기도 한다고 엄마는 저래갖고 집안 망할 거라고 우리 아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여러분도 혹시 주위에 안 그러세요? 또 우리 아들이 욕 바가지로 먹었거든요. 엄만 그래서 그게 무슨 사업이야? 그래서 나 엄마 사업하려고 발라주는 거 아니야? 그냥 좋아서 발라주는 거야? 그랬더니 우리 아들 아래를 쳐다보면서 엄마 그러다가 망할 거야. 저한테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도 그것도 좋았던 것 같아요. 너게 미안하긴 했는데 그냥 내가 좋으니까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게 이제 저희들 용어로는 아로마 허니문이라는 단계라고 얘기해요. 아로마가 너무 좋아서 눈에 뵈는 게 없을 때 아로마 허니문. 우리 신혼초에 그러잖아요. 신혼초에 연애 초기에 상대방이 너무 좋아서 눈에 뵈는 게 없잖아요. 이럴 때 이제 허니문이라고 부르는데 아로마하고 허니문 시기라고 불러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제가 그때 아로마 허니문이 아니었을까. 그때 허니문 때는 피곤해도 피곤한지 모르고, 그죠? 그냥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행복하고, 밥 안 먹어도 배 안 고프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로마를 쓸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아로마를, 그러니까 최소한 1인당 58에서 40방울을 쓰는데 6명을 하고도 저는 과민이 안 떴다는 게 전 지금 생각 너무너무 신기하거든요. 저 지금 감이 떠요. 그래서 이게 아로마가 주는 충족감, 행복감, 다른 사람을 도와줘서 오는 행복감인 것 같아요. 그게 아로마를 쓰는 가장 큰 효과가 아닐까. 여러분들이 저처럼 하루에 3명에서 6명 발라주신 상황이 당연히 아니실 거고요. 그러시면 안 돼요. 집안 살림이 안 돌아가. 좀 그랬어요. 집안 살림이 안 돌아가니까 애들도 어리시고 하시는 분들은 좀 보시면서 하시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한 순간 8단계가 제가 많이 해보니까 초반에는 저희는
그때 배드가 없어가지고 요를 깔고 했거든요. 하고 나면 어깨가 뭉치는 너무 아픈 거예요. 어깨가 남들은 너무 시원하다는 줄 알아 어깨가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2달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매일은 아니지만 띄엄띄엄 꽤 자주 전 8단계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지금은 8단계를 한 분 하면 어깨가 좀 뭉쳐요. 근데 2분쯤 하고 나면 제 몸에서 땀이 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제 몸이 풀려요. 그래서 저는 한 2-3분 연달아 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하고 나면 내가 개운해지니까. 근데 이 사람들을 내가 이 상황에 내가 뭔가 얽혀서 선생님처럼 얽혀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면 이 상황은 굉장히 힘들어요. 선생님 8단계 마사지가 힘이 안 들어간다고는 하지만 20분씩 30분씩 누군가를 발라주는 건 이건 굉장한 에너지가 들어가는 일이 맞아요. 선생님 거기다가 이제 선생님 마사지만 딸랑 해주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아로마도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입도 시키시고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시니까 당연히 선생님 번아웃 되세요. 그래서 체력 안배를 제일 잘 하시는 게 되게 많이 중요하세요. 그래서 하루에 2명 이상은 안 본다던가 전 나중에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루에 마사지를 2명 이상은 하지 말자라는 깨달음이 오긴 했었어요. 예. 집안 살림이 안 돌아가서 저는 과민을 안 떴었는데 하지만 전 지금 군갈리 5방울 넣으면 바로 과민 뜨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아로마를 많이 써서 누적의 효과일까? 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누적의 효과일까? 내가 그동안에 먹고 바른 게 많으니 누적일까?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과민을 뜰 때 저의 상태는 사실 번아웃이에요. 그것도 몸이 번아웃이 아니고 심리적인 번아웃일 때 과민이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든 심리적인 번아웃이 오시면 본인의 케어가 먼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심리적인 번아웃이 오지 않으려면 나는 꾸준히 행복해야 되죠. 꾸준히 행복해야 돼.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이걸 꾸준히 행복한 걸 도와주는 게 뭐냐면 발향이에요, 선생님들. 그래서 오늘부터 선생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하루 종일 가장 기분 좋을 때 뭔지, 아로마 있는 걸 다 꺼내 놓으시고, 제가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 상담하거나 이제 아토피 상담할 때 제가 하는 일이에요. 한 15개, 20개 정도를 쫙 꺼내놓고 좋은 거 싫은 거 고르라고 해요. 그럼 어떤 상태가 되냐면 우두 계열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압도적으로 우두 계열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시트러스는 중간중간 섞여요. 어떤 분 최근에 본 분은 되게 신기했어요. 시트러스는 다 싫어. 다 싫은데 우두하고 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의 상태에 좀 점검을 하시는 건 필요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 오일로 점검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이제 아로마 심리를 배우셨으니 아로마를 이제 있는 거 다 꺼내놓고 블렌딩 빼고 이 싱글 오일들만 다 꺼내놓고 향을 다 맡아보세요. 어떤 게 좋은지. 그래서 내가 이파리 계열하고 시트러스가 더 괜찮다. 단 내가 좀 깔아져 있구나. 좀 가벼워지고 싶구나. 내가 요즘 좀 무기력하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고, 내가 우두게 꽃겨이 필요하다. 내가 너무 긴장이 많이 돼 있구나. 내가 지금 워커홀릭 상태구나. 내가 좀 편안해지고 싶구나. 본인의 상태를 체크하시는 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남한테 뭔가를 발라주고, 이게 사업이라고 이제 사업이 되신 분들, 아직 사업이 아니지만 남 발라준 남한테 뭐 해주는 게 좋아서 하시는 분들, 뭐 여러 가지 지금 굉장히 포지션들이 다양하실 거예요. 그럼요. 그렇죠.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상태에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게 사업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난 아직 사업까지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하니 그냥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거를 이제 아직 이걸 이제 업으로 가져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아직은 취미로 가져가시는 분이 있고, 아니면 지금 나 혼자 알뜰하게 잘 쓰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되게 지금 뭐 상황이나 그게 굉장히 다르실 텐데, 그거 다른 거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내가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 게 우선이잖아요. 물론 내가 나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건강해지고 행복해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더 많은 사람한테 건강과 행복을 알려주시려면 여러분들이 건강하셔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력 안배 되게 많이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고르시거든 다 꺼내놓고 골랐는데 나는 내가 어떨지 잘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 찍어서 보내주시면, 싫은 거 좋은 거 다 찍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보고 해석해 드릴게요. 나름 이거 되게 재밌고요. 사람들한테 되게 많이 해주는데 저 뭐 점쟁이라는 일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점쟁이여서가 아니라 아로마가 가지는 그게 힘인 것 같아요. 향을 맡는다고 내 상태가 나온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권해주든 어떤 사람한테 권해주든 똑같이 생리통으로 고생하는 친구가 있어도 성격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상황이 달라서 똑같은 걸 권해줄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여유가 되시면 그냥 생리통에 클레리캄 주셔도 돼요. 되지만 조금 더 여유가 되시면 이 사람이 상황이 어떤지 들어보시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저희 스폰서님 에릭 라슨 그 스폰서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자기는 회원이 생기면 두 가지를 한대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라이프 스타일 오버뷰, 라이프 스타일을 한번 챙겨본대. 그 사람이 어떻게 생활하고 건강적인 문제는 뭘 갖고 있고 생활 패턴은 어떤지, 그다음에 문제 대처하는 방법은 어떤지를 쭉 들으신대. 그냥 제가 월요일에도 말씀드렸죠. 들으신대요. 아로마가 뭔가 설명하는 게 아니라 들으신대요. 듣고 나서 그 사람들의 이제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아로마를 설명하면서 권해주시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비즈니스 오버뷰를 해주신대요. 사업적으로 이게 어떤 시너지가 나고 어떤 그게 있는지 이를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아로마 처음 사용할 때 저는 사업 얘기는 안 했어요. 회원들한테 안 했어요. 왜냐면 제가 사업으로 접근한 게 아니었고 그냥 아로마,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습이 좋아서 아로마를 전했기 때문에 사업 얘기는 안 했고, 저희 스폰서님도 사업 얘기는 물어보자는 얘기 안 해주셨거든요. 근데 얘기를 안 했는데, 요즘에 아로마를 들어오시는 분들, 도테라 이제 회원 가입하시는 분들은 저희 때랑은 좀 이제 사회적 분위기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적인 리뷰를 들으시더라고. 신기하게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엔 사업 얘기도 해요. 그럼 생각해보면 이런 거죠. 제가 도테라로 돈을 벌고 있고, 도테라로 많은 돈을 벌고 있는데, 그 사람도 이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인 거잖아요. 도테라 회원이 됐다는 건 그 문에 들어왔다는 얘기죠. 물론 선택은 내가 하는 거지, 본인이 하는 거지만,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알고 선택을 안 하는 것과 모를 선택을 못 하는 건 굉장히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적극적으로 알려달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거기까지 생각을 잘 못하세요. 그러면 먼저 알려주는 것도 요즘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엔 오시는 분들한테 사업 생각이 있느냐, 아로마가 수익이 창출된다는 얘기를 해드리면 다 들으세요. 안 들으시는 분이 없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게 아니구나, 모르는 거구나 라는 생각도 되게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쭤보고 사업 얘기도 해드리는데, 그래서 그걸 아예 시스템처럼 잡아서 이제 처음 가입하시는 분들께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내가 건강할 수 있는 기회, 행복할 수 있는 기회를 소개해 준 거고, 그 다음에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도 소개를 해 주는 거잖아요. 도테라를 알려줬다라는 건 그 사람한테 내가 굉장히 커다란 어떤 인생에서 기회를 준 거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선택은 그 사람 몫이지만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시면
생각보다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더라고요. 저희 스폰서가 저를 가입시킬 때 제가 사업할 거라고 가입시킨 거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저를 가입시키시는 분은 사업 잘 모르세요. 아직도 개념이 잘 없으셔서 그냥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정도만 하지 아직 개념이 잘 안 잡히신데요. 그러신 분한테 아로마 전달 받았기 때문에 저는 사업 얘기 들어본 적도 없고 이게 어떤 기회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다 보니 됐지만 여러분들은 저보다는 훨씬 선택의 폭이 넓고 기회가 많으세요. 그러시니까 뭐 이게 내 건강이 나의 건강이 됐든 내 가족의 건강이 됐든 아니면 이게 좀 더 폭넓게 내 지인의 건강이 됐든 예 챙기시고 그분한테 더 많은 기회를 열어주시는 것도 저는 필요한 것 같아요. 왜 갑자기 말을 이렇게 했지? 죄송해요. 제가 3000% 빠지는 게 전공이라 아 진짜 어쨌든 여러분들이 아로마 심리를 배우는 이유 아로마를 쓰는 이유를 오늘 저녁에는 좀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왜 아로마를 쓰는가? 그래서 아로마를 써서 어떤가? 야, 애가 아토피가 나아졌다. 뭐 이게 아니라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엄마들이 아로마를 아이들한테 쓰릴 때는 아토피가 좋아지고 비염이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이걸 내가 뭔가를 해줘서 좋아지는 거에서 오는 만족감, 행복감 이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저는 옛날에 아이가 아프면 제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치료했던 것 같아요. 애가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말 못하는 꼬맹이가 아픈 게 가슴 아프기도 했지만 사실은 얘가 아프면 내가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든 빨리 나을게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냥 쏟아 부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건강하다는 건 나의 행복이고요. 내가 건강하다는 것도 나의 행복이죠. 그래서 아로마는 두루두루 행복감을 되게 많이 주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로마를 쓰시면서 조금 좀 본질적인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제가 오늘 조금 이상하죠. 저 원래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저는 원래 날라다니는 게 전공인데 오늘 굉장히 차분하네. 오늘 하루 종일이에요. 상태가 좀 묘해요. 아로마를 쭉 갖다 놓고 향을 다 맡아봐야 될 것 같아요. 상태가 조금 오늘 좀 남달라요. 오늘 그 힐오빠랑 에릭 오빠 얘기를 들어서 그런가 아침부터 되게 생각이 많아지고요. 자꾸 이런 쪽으로 머리가 돌아가는 게 오늘은 좀 뭐라 그러지? 생각하고 깨닫는 하루인 것 같아요. 그런 날이 살다 보면 있잖아요. 이게 조금 더 내 생각이나 내 생활의 폭을 넓혀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로마 사업을 왜 하는지, 아로마를 왜 쓰는지, 왜 아로마 공부를 하는지, 그 다음에 왜 아로마 세라피의 가장 기본이 발향이라고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로마 세라피 그 발향이 주는 효과는 뭐 비염이 좋아지고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거든요. 아픈 사람도 행복하게 해준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 오늘부터라도 물론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발향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현대인들한테 있어서의 스트레스는 어마무시하거든요. 특히 현대인들, 그러니까 특히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스트레스예요. 물론 이게 건강한 스트레스로 가져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국 사회가 외국 나가신 분들 늘 많이 말씀하시는 게 한국은 너무 빨라. 쫓아가기가 너무 힘들어. 이런 일 되게 많이 하시는데 외국 나가면 시간이 멈춰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서 이민 가신 분들이 외국은 시간이 멈춰 있고 한국은 확 지나가 버린다고. 그래서 몇 년 만에 한국 들어오면 자기가 미래에 온 것 같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만큼 한국에서 이 변화에 적응한다는 거 우리가 이미 살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지만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큰 나한테 심리적인 이렇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젊으신 분들은 삶의 시계가 이렇게 빨리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괜찮지만
저같이 이제 50이 넘으면 삶의 속도가 느려져요. 그러면 이 세상을 이 바뀌는 속도를 보면 어지럽거든요. 어지러워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게 나한테 스트레스가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보면 나이대가 약간 좀 있으시니 이제 발양해서 여러분들 그 건강, 정신 건강을 챙기셔야 되지 않을까. 젊은 애들도 버거워하는 이 사회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으니 우리의 그 마음의 건강, 행복은 꼭 챙기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감정 오일은 꼭 갖고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제 내 상태를 체크하고 남의 상태도 체크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 감정 오일을 만약 구입을 하시게 되면 제일 먼저 여러분 자녀들한테 해주세요. 남이 아니고 자녀들한테. 왜냐하면 요즘 애들은요 저희랑 달라서 저희 어릴 때 생각하시면 참 많이 다른 세대예요. 어릴 때부터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경쟁에 굉장히 빨리 들어가는 애들이라서 3살 때 이미 한글을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평균이 4살 때 한글을 떼더만요. 우리가 5살까지 한글을 못 띄면 늦은 애가 되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가서 한글을 배웠는데 너무 일찍 경쟁사회에 뛰어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여러분들 애들이 많이 힘들어요. 선생님들. 그래서 감정오일을 구입하시거든 여러분도 여러분이지만 애들 먼저 해주시고요. 애들한테 꼭 발양을 해주세요. 그래야 이 사회에서 이 변화에 휘둘리지 않고 잘 섞여서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당부드리는 건 진짜 아로마 세라피는 아토피에 뭘 바르고 뭐 근육통에 뭘 바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건강한지 얼마나 스트레스가 없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의 건강에서도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아로마를 오래 쓰신 분한테 물어보면 다들 그런 얘기 하고 정말 착해졌다는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네, 착해져요. 집에 안 착한 사람이 있으시면 꼭 발양하시고요. 그래서 발양은 정말 아무리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발양은 중요하니까 오늘부터라도 발양은 정말 꾸준히 24시간도 괜찮고요. 뭐 발양 많이 했다고 감이 뜨지 않으니까 그냥 발양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일도 한두 가지만 비염이 있으니까 이지에 온 가지만 발양할 거야가 아니라 돌아가면서 골고루 이것저것 계속 맡아보면서 내가 오늘 이게 땡기네 이거 뭐였지 찾아보면서 공부도 되실 거고, 아니면 이제 며칠 쭉 쓰다가 보면 내가 요즘에 계속 우두 계열을 계속 하는구나. 향을 안 좋아해도요 이렇게 집어지는 오일이 있어요. 제가 사이프러스 향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가 참 사이프러스를 많이 집어요. 발향할 때 신기하더라고요. 좋아하지도 않는데 섞어 놓으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제가 발향할 때 제일 많이 섞는 이파리가 사이프러스예요. 단풍향은 별로 좋아하지도 않거든요. 근데 참 이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어떤 오일을 주로 발향을 하시는지, 아로마 약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애가 비염이니까 이지에 온가드만 해야 돼, 잘 때는 라벤더만 해야 돼,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골라서 그때그때 매일 다른 걸 발향하시는 것도 괜찮고, 만약에 내가 스트레스가 좀 있어 힘든 것 같아 이러시면 몇 가지 정해놓고 이제 한동안 쭉 하시는 것도 괜찮고,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방법대로 쓰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키즈 컬렉션 애들 감정 오일 있잖아요. 그거를 할까 어쩔까 하다가 오늘 제가 느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그냥 제목을 그렇게 달았어요. 우리는 왜 아로마 심리를 배우는가.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의 주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 아로마 지금 배우신 분들이고 자격증만 다 하신 분들이잖아요. 나는 왜 아로마를 배우고 있는가? 단지 내가 배우는 게 좋아서 배우는 것인가? 정말 이걸 내가 업으로 하려고 배우는 것인가? 저는 둘 다 아닌 것 같거든요. 아로마를 내가 배우는 건
누군가한테 필요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배우는 선생님들이 혼자 쓸 거면 이렇게 아로마를 열심히 배우실 필요가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아로마를 듣고 계신 분들은 누군가한테 아로마를 전하시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수업을 듣지.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왜 아로마를 배우는지, 내가 언제 가장 행복한지, 뭐 했을 때 가장 행복한지,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보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하시고 근사한 거일 필요 없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나는 거 한번 그런 것도 생각하셔서 혹시 기회 되고 시간 되시면 저한테 나눠주시고 나눔해주시고 그러면서 PD에 올리셔도 되고 메시지 보내주셔도 되고 아니면 톡으로 보내주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언제 가장 행복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 계시지만 길다 생각하면 되게 길어요. 저 진짜 오래 살은 것 같아. 50년밖에 안 살았거든요. 근데 어쩌면 굉장히 짧아요. 어릴 때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 삶을 사는데 100세가 길다면 길고 짧으면 짧은데 내가 어느 때 진정 행복한지는 알아야 되지 않나. 100년이나 사는데 한번 진지하게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참 아로마 쓰시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삶의 방향을 정하거나 삶의 태도를 정하는데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사는 것도 바쁜데 별걸 다 하래, 그죠? 예, 그래서 시간 많이 걸리지 않는 일이니까 생각하는 거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아로마를 쓰시고 다 건강하고 행복해졌으면 좋겠고 심지어 경제적 자유까지 다 가져가셨으면 참 좋겠어요. 어쨌든 시간은 그냥 흐르는 건데 내가 넉넉고 내가 지금 그냥 허비하면서 지나가는 시간, 그 시간은 그냥 지나가요. 내가 뭘 하든 시간은 지나가는데 3년 후에 5년 후에 내 모습이 어떨까. 이거는 내가 사업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나의 행복을 어떻게 찾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3년 후가 지금보다 더 행복할 건지 3년 후가 오늘하고 똑같을 건지 3년 후가 지금보다 더 힘들 건지 이건 다 내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사시는 동안 다 건강하고 더 행복하고 더 나은 삶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뭐 그런 바람이 오늘 생겼어요. 물론 평소에도 있었는데 오늘 조금 더 이렇게 절실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과정에서 아로마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는 되게 많은 분이 변하는 걸 봤고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변할 게 기대가 되고 저도 많이 달라졌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물론 저랑은 많이 다르시고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신 분들도 많겠지만 저랑 같은 걸 느끼셨으면 참 좋겠다 라는 게 제 오늘의 바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어차피 하시고 계시고 꾸준히 들으시고 계시니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런 시간 마련했어요, 선생님들.